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불법 약물이 사회 깊숙이 침투했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는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한 불량그룹과 불법 약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모치다 타네. 시마네현 출신인 그녀는 중학교 시절엔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부터 그녀는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공부엔 전혀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학교를 빠지기 일쑤였기에 결국엔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무렵 그녀는 한 남성과 동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함께 살며 직접 요리나 도시락을 만들고 테마파크에 여행을 가는 등 행복한 시기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년 남짓한 이들의 연애는 결국 끝을 맞이했고 이내 모치다는 시마네현 이즈모시를 떠나 오사카로 이동해 살게 되었죠. 그녀는 오사카 미나미의 한 바에서 점장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2020년 무렵엔 LSL이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열심히 사는 젊은 여성이지만 사실 그녀는 다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거듭 일으켜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것은 물론 인스타그램에 수상한 약물을 코로 마시는 사진을 올린다든지 쓰레기 위에 앉아있는 사진을 올리는 등 정상적인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녀는 2021년 중반부터 TH 샤넬이라는 래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몇 건의 음원을 업로드하긴 했지만 사실상 무명 래퍼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건 발생 3일 전 그녀는 한 남성을 알게 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히카리 아키토로. 언론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의 직업을 아티스트라고 밝혔지만 정작 무엇을 근거로 자신을 아티스트라 소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스프레이로 벽에 그래피티를 그리는 태거나 혹은 래퍼 지망생이 아니었나 하는 가설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네요. 어쨌건 모치다는 이 히카리를 통해 2명의 소년을 알게 되는데요. 이들은 각기 18세, 19세의 소년들로 청소년 보호시설을 전전하는 불량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의기투합한 이들 4명은 함께 호텔을 전전하며 놀기 시작했는데요. 서로 알게 된 지 3일째가 되던 2022년 3월 1일 모치다는 다른 3명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제안은 푸셔를 털어먹자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푸셔란 불법 약물을 판매하는 사람을 일컫는 은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푸셔는 불법 약물을 판매하기에 돈도 많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제가 불법 약물을 팔아 번 돈을 빼앗겼는데요 라며 신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른 3명은 이 계획에 동의했고 그렇게 4명은 불법 약물 구매자로 가장해 푸셔를 불러낸 후 돈을 빼앗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SNS를 통해 찾은 푸셔가 바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요시무라 류라는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전문대학교에 다니던 남성으로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사실 불법 약물을 판매하는 푸셔였던 것이죠. 모치다 일행은 요시무라에게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며 약속을 잡았고 요시무라에게 자신들이 말한 장소에서 거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요시무라는 이를 승낙했고 모치다 일행은 흉기를 비롯한 여러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한편 모치다 그룹이 정한 장소는 한 편의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편의점을 거래 장소로 정한 이유는 푸셔인 요시무라가 혼자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편의점 주차장에 잠복해 요시무라가 오는 것을 기다렸고 이 모습은 편의점 CCTV에 전부 찍혔다고 하네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판매책인 요시무라가 편의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였죠. 그가 혼자라는 것을 확인한 일행들은 그에게 접선 장소를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의 추적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요시무라는 이를 승낙, 네아가와시의 한 미용실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요. 이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꽤 조용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내 요시무라는 혼자 접선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던 것은 모치다와 남성 3명이었죠. 이들은 미리 준비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요시무라의 얼굴에 뿌린 후 미리 준비한 둔기 등으로 요시무라를 구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의 소동은 인근에 살던 주민들 다수가 목격했다고 합니다. 요시무라는 거듭되는 폭행에 마지못해 자신이 가진 돈과 불법 약물을 전부 넘겨주었지만 히카리 아키토는 그에게 더 내놓으라며 폭력을 가했고 폭행의 강도는 점점 심해져 4인 그룹 중 19세 소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칼을 꺼내든 것이죠. 이 소년은 요시무라의 등에 칼을 꽂았고 이 공격으로 인해 요시무라는 땅에 쓰러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제안한 모치다 타네는
비록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칼에 찔려 죽어가는 요시무라를 보며 아, 불쌍해. 안 움직이네.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요시무라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이들은 현금 약 13만엔과 불법 약물을 챙겨 현장에서 달아났고 이때 운전한 것은 모치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참상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구급대원들은 요시무라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출혈이 너무도 심했기에 결국 사망했다고 하네요.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인 요시무라의 휴대전화를 발견,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그가 모치다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현장 주변 CCTV엔 범인들이 도주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기에 경찰은 사건의 범인을 쉽게 특정할 수 있었죠. 단순 불량그룹이었던 이들 4명은 한순간에 살인사건 용의자가 되었고 경찰은 수사 개시 약 일주일 만에 3명의 남성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홀로 도망쳤던 모치다 타네 역시도 8일째 되는 날 체포되었다고 하네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히카리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돈은 4명이서 나눠 가졌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흉기는 협박을 위해 쓸 생각이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찔렀다. 난 범행 당시 맨손이었다. 한편 요시무라를 찌른 19세 소녀는 기억이 없다. 정신을 차려보니 등에 꽂혀 있었다. 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한 데다 동영상까지 촬영한 모치다는 전 현장에 없었는데요? 라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CCTV 영상과 요시무라의 휴대전화엔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었기에 이들의 거짓 진술은 통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들에게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무척 어려웠기에 결국 이들은 강도치사죄로 법정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치다와 히카리는 호송되는 와중 각기 이상한 포즈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사진처럼 모치다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설을 퍼부었고 히카리는 이런 알 수 없는 포즈를 취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관심받고 싶어서 한 헛짓거리다, 갱단의 표식이다 등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 포즈의 의미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다고 하네요. 다만 포즈의 의미가 어떻건 이들에겐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합니다. 이후 2022년 12월 22일에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은 히카리에게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 라며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모치다는 폭행에 관여한 부분이 다소 적었기에 징역 20년형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한편 18, 19세의 소년들은 소년범이었기에 각기 징역 9년 이상 15년 이하의 부정기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누군가에게 있어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그와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이들이 벌인 범죄나 죄질 역시도 무척 악질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미사였습니다.